네, 북한이 오늘 오전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50여 킬로미터로 430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한영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7분쯤에 원선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들의 비행거리는 각각 430km, 최대 상승 고도는 50km 정도이며 이미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한미 당국이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난 5월 발사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KN-23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금 하계훈련 기간인데 대규모 동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작지만 대내외적으로 확실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훈련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도 오는 8월에 곧 한미 연합훈련을 하니까 이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명분도 있다면서 지난 5월 KN-23 발사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북미 협상을 앞두고 형성 중인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으면서도 미국을 은근히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미 행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에 대해서 단거리 발사체로 규정을 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회동 분위기를 하면서 마련된 분위기를 쉽사리 깰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북한의 행동을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말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영공 침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의견이 다른데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쭉 설명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러 국방당국은 오늘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국장급 실무 협의를 오늘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선 국장급 당국자가 러시아에서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과 대사관 관계자가 각각 참석을 했는데 러시아 측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취재진에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러시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청와대가 섣불리 좀 주한 러시아대 차석 무관의 의견만 발췌해서 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도한 청와대 공인소통수석이 어제 오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과의 대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윤 수석은 러시아 국방부 측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면서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 무관은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등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국방부는 어제 오후에 주 러시아 무관부를 통해서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을 말합니다.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라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방부는 러시아 측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제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도 배치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드미트리 바니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공보관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국 쪽에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윤 수석의 발언을 인용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주목했다라고 밝히면서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윤 수석이 전한 러시아 측 해명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조기 경보기까지 A-50 조기 경보기까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된 행동으로 보고 있다. 전 이것이 실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다시 이어지자 윤 수석은 어제 오후 다시 기자들을 만나서 조종사 교신, 음성 내용, 플레어 발사 사진, 레이더 영상, 경고 사격 통제 음성, 비상 주파수 교신 증거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걸 입증을 할 테니까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다만 이게 어제 러시아 무관의 입장을 공식 입장이라고 판단해서 밝혔다면서 이게 지금 어제와 오늘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 좀 바뀐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짐작한 이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밝힐 것은 아니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방금 이 실무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 협의에서 우리 측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고 방송과 차단 비행,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러시아 측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후쯤에 국방부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서로 엇갈렸던 주장은 일단은 합쳐진 것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엇갈린다기보다는 러시아 측 내부에서 러시아 본국 국방부와 그 국방부 간의 말이 엇갈린 거 아니냐. 그렇게 약간 그 투트랙으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그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현재 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해군 무관과 공군 러시아 측 무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발언이 어떠했을지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부 최한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두고 국제무대에서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과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이어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제정치 전문가의 판단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 원장입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효과 그리고 그 내부적인 외부적인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지금 국제정치 동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적인 다양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번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오늘 새벽 발사했다고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의도가 있는데 뭐 근본적으로 보면 저강도 긴장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F-35A 스텔스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비한 소련식 스커디 미사일,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미사일을 개량해서 하는 어떤 그 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을 북한이 상당히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 심리에서 이번에 미사일 발사 가장 효과적인 그런 북한의 의사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김정은 위원장과의 여러 가지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북핵과 관련된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 발사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중은 다양하지만 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얻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과연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도발일 수도 있지만 모든 나라가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도발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에서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하고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강도 긴장 조성을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봅니다. 야속하고 야박한 그런 뭐 측면,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개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든가 동북아시아의 전략, 그리고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런 삼각동맹 그 와중에서 지금 일본과 우리의 어떤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무역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틈새 전략을 삐죽고 들어가서 북한 나름대로 정치적 이득을 지금 보기 위한 그런 고도의 정치 수단이라고 봅니다. 원산에서 지금 이것이 발사가 됐는데 그 주변에 미사일 발사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측면도 있지만,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근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미사일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국내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표하고 확대 해석을 해달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고,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군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발사체가 이제 뭐 군에서 지금 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힘을 상당히 실어주는 선군 정치의 뭐 일환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금 위치에 처해 있고, 우리가 북핵 해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과 미국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담판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동아시아의 어떤 패권을 놓고 일본이 한국을 패싱하려는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다. 이것은 뭐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안보적인 영역으로 저는 넓혀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상호 어떤 안보 동맹 이런 것들을 깨지지는 않겠지만 이 틈새를 북한이 적절히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북중러 동맹은 상당히 확고한 편이고 물론 뭐 한미일 동맹이 깨진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서 경제적인 갈등을 통해서 외교 안보적인 그런 어떤 그 빈 공간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카디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우리 영공을 이제 침입하는 그런 데까지 와 있고 이 와중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이런 어떤 경제적인 갈등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그 한미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폐기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엄연한 뭐 국제정치 현실이고 국제정치가 미국과 중국의 양대 패권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뜻하고 여기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냉전 체제의 도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런 어떤 경제적인 갈등 이것이 북중러의 어떤 빈 공간을 내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외교적으로 일본과 어떤 경제적인 갈등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신냉정 체제에 맞이를 해서 북중러의 어떤 그런 단단한 안보 동맹 그거에 우리가 견줄 수가 있으려면 한미일 안보 방위 태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의 수입 규제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정부가 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도 차분히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장성호 건국대학원 행정대학원 원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러시아 영공 침해에 대한 그 엇갈린 러시아 측의 이 입장 표명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측에 항의를 했고 또 실무자 회의도 끝났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 러시아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마 오늘 오후쯤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재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북한 측의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해석이 됩니다.